내 마음을 돌보는 확언. 나의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느껴질 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마음 챙김을 수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유도 모르는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일도 흔하고,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땅에 살며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언제나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끝나지 않는 좌계감을 느끼는 사람들, 삶의 이유를 모르겠어 헤매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1. 나는 하늘이고 모든 것은 지나가는 날씨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느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유가 있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지 않으려 저항하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오래 머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해 놓곤 곧장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감정이라는 손님은 시간이 되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만히 두면 되는데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날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 365일 그 날씨만 바랄 순 없어요. 자연에는 비 오는 날도, 해가 쨍쨍하게 비추는 날도, 구름 낀 날도, 추운 날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날씨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날씨를 맞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짜증을 내면 소중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 날씨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편안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늘이고 감정은 지나가는 날씨임을 기억하세요. 비가 오는 날에도 구름 위엔 태양이 빛나고 있고, 비가 지나가면 다시 태양이 얼굴을 내민다는 것도요. 눈앞의 것이 전부라 믿는 애고를 알아차리고 더 큰 시야로 삶을 바라보고 여유롭게 만끽하세요. 2. 내 손밖에 난 일은 내 마음에서도 놓아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데도 마음으로 붙잡아두고 더 큰 고통을 초래하는 일이 잦지 않나요? 살다 보면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해도 내 마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에고는 자신이 원하고 계획한 대로 결과물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집착이자 욕심입니다. 결과가 내 마음 같지 않아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통제하려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은 바다와 같고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빼고 파도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힘을 내 원하는 방향으로 수영을 하기도 합니다. 바다라는 삶 안에서 힘을 주어 수영해야 할 때와 힘을 빼고 쉴 때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명상이나 산책 등을 통해 감정을 흘려보낸 후 차가운 머리로 따져 보았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내 마음에서 놓아주세요.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3. 나는 내 몸과 연결해 스스로를 돌본다. 많은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살아가면 눈썹 주위 근육에 늘 힘이 들어가 있고 이를 꽉 물고 지내니 턱 근육이 뻐근하며 뒷목의 긴장도가 높아 늘 뻣뻣하고 호흡이 가슴을 지나 아랫배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명상 수업을 진행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명상으로 몸, 마음, 정신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비로소 자신의 몸을 얼마나 느끼지 않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죠. 우리 마음의 상태는
늘 우리 몸에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몸을 알아차리는 것도 내 마음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몸을 관찰하고 소중히 대해주세요. 지나치게 긴장한 근육이 있다면 스트레칭 해주고, 평소보다 피곤하다면 약속을 취소하고 휴식에 더 집중하고, 내 속을 불편하게 하는 음식을 멀리 하세요. 그리고 어떤 감정적 문제들이 이런 육체적 증상을 초래했을지도 따져보세요. 내 마음의 불편함이 몸의 불편함으로 드러나 내게 신호를 주는 것이니까요. 4. 내가 믿고 허용할 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움직인다. 어떤 일이든 내적 저항이 강한 일이라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말이죠. 성공한 삶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질투를 받거나 좋은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워 성공 자체를 밀어내는 마음이 일례입니다. 믿음이 삶을 만든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운이 없고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을 바탕으로 원하는 삶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을 버리고 모든 가능성을 두 팔 벌려 환영하세요.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 나는 고통은 망원경으로, 기쁨은 현미경으로 본다. 인간의 에고는 불안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에 더 쉽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가며 부정적인 것에 매몰되는 사이클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해요. 분명 즐겁고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두뇌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죠. 저는 고통스러운 일은 뒤로 물러나 멀리서 바라보고 기쁨은 가까이 다가가 한참을 음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고통에 매몰되면 인생이 통째로 망가지는 것처럼 압도되지만 우주에 떠다니는 별 하나가 내려다보듯 멀리서 바라보면 쉬이 지나갑니다. 반대로 길가에 예쁘게 핀 꽃 한 송이를 만나면 쪼그려 앉아 한참을 관찰하고 만져보고 향도 맡으며 시간을 보내요. 더 오래 음미할수록 기쁨이 배가 되고 때론 온종일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통은 망원경으로, 기쁨은 현미경으로 보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삶은 결과가 아닌 여정이다. 현대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성취지향적 삶을 살게 유도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자기계발서, 재테크 성공담,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에 늘 노출되어 있죠. 이것들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굉장한 초조감과 자괴감, 불안을 느끼게 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대부분 타인의 여정이 아닌 결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결과에는 아름다운 우여곡절을 담은 여정이 있고 그 결과들도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각각의 여정이거든요. 성공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여정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잘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가 아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즐기고 배우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죠. 초조함이 느껴질 때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챕터에 집중하세요. 살면서 겪는 일들 중 무용지물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6. 마음이 맑을 때 비로소 답이 드러난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리를 듣는 일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종일 무언가를 스크롤하고 있고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할 때도 무언가 듣고 있습니다.
퇴근 후 주어지는 꿀 같은 휴식 시간에도 미디어에 온 정신을 내어주죠.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부터 하고 주변 사람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끝없이 소통합니다. 이런 삶 안에서 명확한 답을 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고요해진 마음에 온 우주가 복종한다는 노자의 말이 있죠.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에고를 잠재우면 비로소 직관과 연결됩니다. 명상을 수행할수록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현명해지는 이유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답을 구하는 방법을 오래전 잊었을 뿐이죠.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는 흙탕물이 된 개울과 같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겠죠. 맑은 물 안에서는 무엇이든 찾기가 쉽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답을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에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과 연결하는 것이지요. 혼자인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방해물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